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코스닥은 2.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은 많이 팔았어요. 시장이 단기간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좀 내놨는 그런 분위기인데, 코스피 지수 역시 오늘은 0.72%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전과 같이 금융투자의 순매도 물량이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코스피도 좀 더 많은 그런 조정을 받았겠죠. 자,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하나는 지난번 하한가 8형제처럼 오늘은 하한가 5형제가 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하다가 배신자가 한 명 생기는 거 봐요. 또 조만간 하한가 5형제 이야기들이 막 시장의 뉴스로 도배를 하면서 몇 명 구속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금리 이야기 좀 하면은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월달에 보니까 시장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낮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가 이렇게 잡히면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적으로 무게중심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유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유가는 또 경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또 지표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로 봐서는 물가가 괜찮다, 금리도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경기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건 악재가 됩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일단 물가가 저렇게 잡혀가는 마당에 연준에서 오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미국 시간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동결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미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도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면은 작년 한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달러들이, 이건 우리나라 환율 외환시장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 달러들이 그동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미국에서 지금 다른 국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특히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뭐 투자하기 지금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또 원유 가격에서 보셨듯이 지금 원자재 시장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쭉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가 뭐 경제 교과서에 보면은 뭐 거품 경제 아니면 뭐 자산 버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품 경제도 뭐 좀 종류로 좀 나누면은 부동산이 있고요, 뭐 주식 시장이 있고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거품이 어느 시장으로 돈이 몰려서 발생하게 된다. 그게 이제 거품 경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자산 버블의 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일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 경기가 회복되면 주식시장 그동안 올랐다가 거품이 생기던 게 좀 빠지면서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 보이겠죠. 뭐 그나마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 하락될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돈 일부는 채권 시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산 버블의 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한급 오형제 이야기들 오늘 나왔습니다. 동일 산업 등 해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누가 작전을 하다가요 중간에 배신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어떤 종목 있나 살펴보니까 대한방적인데, 와 이거 뭐 시원하게 오늘 뭐 그동안 이 종목은 주가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단번에 이렇게 공포구간으로 주가가 향해 가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은 어떤 신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는 이렇게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뭐 잘 갈 때 하는 거지, 지금 이럴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덥석물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 산업도 보면은 지금 공포 구간으로 쭉 미끌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흘러내렸죠. 쭉 흘러내렸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공포 구간에서 들어가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동일산업도 있었고 만호제강도 있었습니다. 만호제강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는 공포 구간까지 떨어진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평범한 구간까지 떨어진 겁니다.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있었고요. 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어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빨간색 나올 때 이럴 때 아니면 이거 방향이 이쪽에서 흘러갈 때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지 역방향으로 반대로 흘러갈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만호제강도 있었고요. 이 종목은 뭐 좀 올랐기 때문에 재밌게 좀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산업도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해야 되는 시점이 예전에 있었죠.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지. 그 이외에도 이런 고점, 단기 짧은 이런 고점 구간 동안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죠. 근데 뭐 지금 와서 사야 되겠습니까? 사면 안 됩니다. 작전 세력들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종목은 쳐다도 안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박림이라는 이 종목도 있는데 이건 회복 구간이니까 사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 다른 종목처럼. 그럼 이 종목도 박림도 좀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이럴 때 주가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매도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봤던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비교적 작고 오늘 갑작스럽게 하한가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인데 분명히 이것도 똑같을 겁니다. 그동안 누가 작전을 했겠죠. 뭐 지난번에 구속된 사람들하고 지금 뭐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중간 한 몇 년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배우다가 나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나 해서 배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사기를 친 종목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터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 작전하는 게 돌려막기를 합니다. 다단계식으로 해서 사람들 끌어와 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늘어날 때는 돌려막기가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가요, 이렇게 쑥 줄어들기 시작하면, 금리가 인상되어서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돈이 잘 돌지 않아서 돌려막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터지고 그 과정에서 배신자들이 먼저 묶어 나간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갑자기 똑똑해졌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온 세상 천지에 돈 벌어준다 하면은 갖다 바칠 호구들이 엄청 늘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호구들이 항상 대기 중인데 돈이 늘어날 때는 이 호구들도 돈 구하기가 쉬워요. 은행 가면 대출 대주고 해서. 그래서 돈을 쉽게 구해서 돈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작전이 잘 이루어지는 거고, 돈이 줄어들 때는 이 호구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싶어서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구할 데가 없어서 사기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데 앞으로 만약에 아마 이거 사고도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뉴스 보면은 뭐 대출 이자를 연체한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돈이 늘어날 때는 누가 대출 이자를 연체를 해요? 돈이 줄어들 때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대충 정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된다 그랬습니까? 깜방에 갈 놈들은 깜방 가서 거기서 학습의 기회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다음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사기를 쳐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 지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 또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시가총액이 적은 이런 뭐 가치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 현금 좀 쌓아놓고 부채 비율이 적은 그런 종목들, 대주주가 아니면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다든가
그런 종목들,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한번 또 작전을 시도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차트 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옛날에 쭉 엄청나게 올랐다가 한번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뭐 10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작전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 표를 보면서 타임세이브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어제 보여드렸던 LG 디스플레이처럼 올라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요. 이 상승 추세 요 짧은 구간 있죠. 지금 화살표로 지금 칠하는 요 짧은 구간, 요 구간에만 주가가 상승됩니다. 딱 요 구간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락입니다. 이 하락 추세도 하락이고요. 상승 추세를 끝나고 내려갈 때도 다 하락입니다. 하락이 더 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하락이 천천히 일어나고 상승은 뭐 금방 확 일어났다가 막 금방 거품이 팍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종목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요. 여러 종목 이렇게 한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간혹 내가 부여한 종목들 중에서 사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가로 가거나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종목에 비해서는 타격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이런 투자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한 종목에 몰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끔 보면 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운 좋게 한 종목을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때마침 운이 좋아서 그때 때마침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마스크 공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다. 그건 대박 치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운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갖다가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투자는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정석대로 망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래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급 활용제 몇 종목 좀 구경해 봤는데 이런 종목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뉴스들 앞으로 넣으면은 재밌는 이야기 발견할 때마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이렇게 매수했어요. 특히 철강이나 화학은 경기 민감이죠. 경기 민감. 또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업종 우리 괜찮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이렇게 매집을 했죠. 외국인들은 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연기금에서 이렇게 팔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은 정석대로 늘 매집하던 이런 종목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초기,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계속 그냥 우리도 형편이 되는 대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2개 종목이 있는데 전부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또 어제 나왔던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종목만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LX 세미콘 있죠.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저점에서부터 쭉 꺼보면은 아이고 지금 참 들어가기 그렇죠. 이렇게 대충 좀 부딪힐 때 이때 한번 생각을 가져볼 만한데 지금은 참 들어가기가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지요. 또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한때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내려앉아 가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방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지금 추세는 뭐 보니까 가파르게 오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점에 온 게 같지 않아요? 분위기를 봐도 이쪽으로 향하는 그런 분위기죠. 요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또 그리고 한 종목 SK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이 종목 뭐 많이 올라붙다 그렇잖아. 지금 이게 좀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 또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뭐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 봤고, 연기금에서 차익 실현 하든지 말든지 뭐 한 며칠 잘 모았었더니 연기금에서 차익 실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거 사정이고,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들 뭐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됩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럼 이런 업종 다 팔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찾아보면 중간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종목도 우리가 계속 매집하는 거 확인이 되면은 우리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 뭐 좀 살펴봤는데,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을 내렸죠. 기준금리는 동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동결 안 오고 만약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지금 물가가 더 지금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또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환시장에서 이미 그걸 확신하고 한국 시장으로 돈을 밀고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 교과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지난 몇 달간 작년 10월부터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나는 이 길이 역사에 있는 거고, 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일들이 현재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시기, 또 사고가 하나 터져 버렸습니다. 아마 금융 감독 하시는 분들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고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하나 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것도 수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몰빵하면 안 되고, 또 호구는 널려 있다 그랬잖아요. 단지 호구가 사기를 당할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줄어드는 바람에 돈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안 당하는 거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학습 효과를 거쳐서 다음 우리를 돈 벌어주는 쪽으로 활동을 할 애들입니다. 좀 자기들 딴에는 시련이 있을 거예요. 깜방도 좀 가고 도망하는 생활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참 주식시장은 희한하게 그런 사회의 버러지 같은 놈들이 우리 돈을 벌어주더라. 참 희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